오늘의 가족은 알콩달콩 4개월 차 신혼부부. 남들이 이제 신혼생활 어때? 하고 물어보면 아주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남부러울 것 없는 신혼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바로 요 녀석. 처가댁 어르신보다 더 무섭다는 반려견. 오직 한 사람. 남편만 봤다 하면 고약한 성질 대폭발. 어째서? 왜? 남편만 보면 무섭게 구는 걸까요? 위기의 4개월차 신혼부부와 반려견. 그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위기의 신혼집을 찾은 제작진. 그런데 한참을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담당 PD. 두들겨도 되나? 뭐 이건 또 어떻게 들어가요? 아, 오늘의 주인공이 꽤 까칠한 녀석인가 본데요. 뭐 그럼 조심해야죠. 보호자와 연락 후 드디어 만나게 된 요 녀석. 작긴 해도 짖는 게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이 아이 거의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네. 숑숑이에요. 숑숑이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견종 1위에 빛나는 푸들. 9살 노견의 나이가 되면서 살도 빠지고 체력도 예전 같진 않지만 아픈 데 없이 건강하답니다. 초롱초롱 외모도 아직은 동안이지. 보호자 소진 씨가 결혼을 하면서 친정에서 함께 살던 숑숑이도 4개월 전 신혼집으로 함께 이사 왔습니다. 앉아, 앉아. 아,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걱정과는 달리 평범해 보이는 숑숑이. 아직 드러내지 않은 이 녀석의 문제의 실체는 무엇일지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다정하게 숑숑이를 부르며 들어오는 이분은 소진 씨의 남편 이형국 씨. 그런데 숑숑이 반응이 영 이상한데요. 오늘 처음 본 제작진이 방문했을 때보다 더욱 경계하는 모습. 남보다 못한 대접을 받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경계를 항상 24시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신랑을 경계하고 있다는 느낌? 예? 24시간요?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같이 살죠? 매일매일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신혼생활에 더욱 걱정이 되는데요. 일로 와봐, 면 익었나 먹어봐. 알콩달콩 두 사람. 그런데 그때 따가운 시선을 쏘아대던 숑숑이가 급기야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대체 뭐가 못마땅한 걸까요? 설마 식사 시간까지 방해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 식탁 안에 떡하니 자리 잡은 녀석. 어째 불안불안하네요. 엄마, 너 밥 먹어. 가서 밥 먹어. 방해는커녕 왠지 힘이 없어 보이는 숑숑이가 마음에 쓰이는 남편. 녀석의 기분을 살펴보려 하자 냅다 달려드는 숑숑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아니, 뭘 잘못했나요? 웬 승질이죠? 제가 움직이면 이제 와이프한테 좀 해를 가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남편의 말이 맞을까요? 어쨌거나 가만히 있다가도 남편이 움직였다 하면 자동 반사, 공격 태세입니다. 남편의 발 앞에서 한 걸음조차 떼지 못하게 무섭게 구는 숑숑. 움직이기만 해봐. 여기 물가요. 여기 보이지? 핏줄 보이는데 여기. 정아, 어서. 야, 남편이 싫은가? 왜 이러는 걸까요? 저를 지키려는 것처럼, 특히 제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다가오면은 막 그 상대방을 향해서 입질도 하고 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아내 옆에 앉지 못한 남편. 이렇게 포기인가요? 아니죠. 신혼인데 그럴 수야 없죠.
하지만 만만치 않은 녀석. 일촉즉발의 상황. 바로 그때 화려한 턴 기술 보이더니 갑자기 백스텝을 밟는 남편. 남편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어쨌거나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숑숑이. 그런 녀석에 맞서는 남편의 계속되는 의문의 백스텝.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누가 알려주실래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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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그 방금 왜 뒤로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조금 덜 했었어요. 와이프는 여기 있고 복도에서 제가 걸어오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경계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뒤로 오면은 얘가 조금 당황해 하면서 하는데 오늘은 아예 이렇게 앞으로 돌아와서 보내요. 10번 중에 6번은 뒤로 걸어오는 것 같아요. 식사 후 아내에게 그릇을 전해주러 갈 때도 침착히 뒤돌아 백스텝. 원투 원투 차차. 어디서든 아내가 있는 곳을 지나가려면 이 난리를 겪어야 한다는데요. 결국 숑숑이의 구박에 방으로 쫓겨난 남편. 24시간 붙어 있어도 모자랄 신혼에 한 집에서 이게 무슨 생이별인지 빵당하기만 합니다. 아, 오빠 데리러 가자. 오빠 데리러 가자. 보다 못한 아내가 직접 남편을 격리 해제시켜주는데요. 역시나 숑숑이가 심기가 불편해 보이죠? 아내의 리드로 조금은 잦아들었지만 언제 또다시 폭발할지 모를 일. 편해야 할 집이 살얼음판이 돼버렸습니다. 집에서도 아세요? 이렇게 친정은 네, 친정집은 아시고 아는데 저희 집은 시댁은 그렇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이제 좀 예민하다, 좀 네. 사납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노인지 모르실 거예요. 친정집에 사는 동안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숑숑이. 이런 행동은 가족 누구한테도 전혀 보이지 않았었고 엄마가 저한테 다가온다고 해서 이렇게 행동하거나 뭐 물려고 한다거나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어서 저도 대처할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친정집에서 사는 동안 숑숑이에게서 공격성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데요. 더욱 이상한 건 결혼 전 남편과도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잦은 왕래로 오히려 친해지기까지 했다는데 정말 미스터리네요. 처음에 이제 집에 올라갔을 때는 막 배도 보여주고 막 만져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신혼집으로 이사 온 후에도 남편과 문제없이 잘 지냈다는 숑숑이. 그런데 보름이 지날 무렵부터 180도 달라졌다는데요. 아내와 함께 있는 남편만 보면 짖고 달려들기까지 그야말로 원수가 된 거죠. 저한테 막 너무 공격적이니까 다가갈 수도 없고 외부인보다 남편을 더 경계하고 더 사납게 대하는 것 같아요. 이유 모를 공격성에 달달한 신혼집은 금세 살벌한 공포의 집으로 변신. 진짜 시원해? 시원해. 부부간 스킨십도 금지라니 신혼인데 정말 너무하네요. 그리하여 부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 남편과 다시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녀석이 좋아하는 산책을 평소보다 더 자주 시켜주고 있는데요. 이야, 이 숑숑이 표정 좀 보세요. 아까랑 너무 다르죠? 숑? 오잉? 만지기까지? 찰나의 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숑숑이도 편해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산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산책을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 저는 막 둘이서 1시간 반 막 이렇게 걸을 때도 있어요. 둘이 진짜 멀리도 갔다 오고. 너무 좋아 보이는 셋. 집에서도 산책 효과 기대해봐도 될까요? 뭐야! 똑바로 해! 아니. 아우 쎄. 두 분 싸우는 게 아니시죠?
게임 중이셨네요. 그런데 이 가림막은 뭐죠? 아하, 숑숑이 접근 금지용인가요? 남편 보호는 물론 게임에 집중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 아니겠어요? 화장실 갔다 올래. 남편이 움직이자 또 다시 경계 모드로 돌입한 숑숑이. 그리고 남편을 향해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야헤이, 제대로 물렸네요. 여전히 분이 안 풀렸는지 남편을 향해 으르렁대는 녀석. 숑숑아, 남편이랑 전생에 원수라도 되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숑숑이에게 보호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건지 미안하면서도 속이 상합니다. 좀 울컥울컥 할 때도 많았고요. 너무 서러워서 뭔가 집에서 눈치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제 저 혼자 해결해 보려고 조금 그냥 운동도 나가고 산책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고 그냥 내가 없으면 되겠지, 그냥 이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뭔가 둘이 사는 집에 제가 얹혀 사는 느낌. 이유라도 알면 좋을 텐데 아내도 답답한 상황. 예전처럼 잘 지낼 순 없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신랑의 행동에 원인이 있겠지. 이게 행동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사실. 남편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 하니까 그게 좀 미안하고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미안하죠. 혹시 숑숑이와 남편 둘만의 시간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아내가 집을 나가보기로 합니다. 나 운동 갔다 올게. 오빠랑 잘 있어. 다녀오세요. 과연 둘이 어떤 모습일까요? 남편이 장난감으로 유혹하자 한 걸음씩 다가오는 숑숑이. 희망이 보이나요? 아, 숑숑아, 왜 마저 오질 못하니? 형아, 공놀이 할까? 형아. 아내를 기다리는 걸까요? 평소에 좋아하던 공에도 미동조차 없습니다. 둘이 남아있을 때는 이제 밥도 안 먹고 대소변도 안 하고 참고 있다가 이제 와이프 들어오면은 그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쓰러워요.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던 그때 외출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왔네. 언니 왔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잘했어? 하루 종일 기다리더라. 남편분 내심 서운하셨나 봐요. 장난감도 안 가지고 놀았어. 간식도 안 먹어. 어이구. 세상 무기력해 보이더니 아주 신이 났네요. 때론 자신만 구박하는 녀석이 야속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라도 숑숑이가 좋아할 수 있는 좋은 보호자가 되고 싶다는 남편.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미운 것도 미운데 너무 귀엽고 또 와이프가 숑숑이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믿긴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저와의 관계도 숑숑이의 행복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설치한 선생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결혼 후 함께 산 이후 남편한테만 야박하게 굴며 공격까지 퍼붓는 숑숑이. 둘의 관계를 개선하고 부부는 행복한 신혼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정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신혼부부의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나게 공식 인사는 역시 짓는 거죠.
경계심이 좀 있구나. 불안도 좀 있고. 아, 귀신. 자리가 서 있으면 계속 그러죠? 네. 그쵸? 그럼 우선 들어가서 앉는 게 낫겠죠? 네. 네, 들어가 보시죠. 가자. 녀석 오늘따라 더 예민하네요. 보호자님 한번 방에 들어가 보시겠어요? 남편이 오기 전 숑숑이의 성격 파악에 들어간 설쌤. 못 들어오게 하고. 야, 너 은근히 고집 있다? 엄마 안 보여도 좋네? 엄마가 아니고 언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내나 어디 갔어? 나오셔도 괜찮아요? 보통은 보호자님들이 자기한테서 멀어진다거나 보이지 않으면 못 짖는데 어휴, 아빠도 퉁퉁 치면서 한번 저한테 이렇게 뒤로 넘겨서 줘보시겠어요? 마주보고요. 마주보고 안아서 네, 그렇게 줘보세요. 자, 그렇지. 이러면 못하지 아무것도. 처음은 좀 무서웠어. 애기들이랑 비슷한데 엄마랑 내가 뭔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마 믿고 막 짖어요. 그런데 내가 앉는 순간, 내가 못 가게 하는 순간 엄마랑의 연결은 끊겨버리는 거죠. 지금 보면은 스트레스 시그널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아주 심하진 않아요. 여기 보면 저 핥을 때 빼고는 좀 낼름낼름 거리는 게 아주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동물병원에서 흔히 하는 방법인데 전문가의 의견 없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누구 보고 그러니? 야, 이 녀석 귀신이네요. 남편인 줄 알았나 봐요. 볼게요. 숑숑이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는 설쌤. 어때요? 뭔가 감이 오시나요? 지금 숑숑이 이 성격을 처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숑숑이랑 살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저를 부르신 이유? 남편과의 트러블이라고 할까요? 두 분의 트러블인 건 아니죠? 두 분은 신혼이신 거죠? 네, 원래 신혼 때 좀 많이 싸우잖아요. 네. 숑숑이와 남편의 트러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친구들 많이 보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네. 강아지들이 한 번 딱 박힌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작부터 걱정이지만 이번에도 해법은 있겠죠? 숑숑이의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을 향한 공격성. 아내와 놀 때의 모습을 보면 세상 천진난만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집에 오면 상황이 달라지죠. 퇴근했을 때 오랜만에 들어왔을 때는 막 배도 가끔 보여주고 이제 딱 한 2초 정도의 시간을 줘요. 2초? 네, 2, 3초 정도. 반가움도 잠시 시종일관 남편을 경계하고 남편의 움직임을 통제하려 했던 숑숑이. 이런 행동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는데요. 남편만 나타나면 바로 위협하듯 달려들었습니다. 신혼부부시고 같이 살게 된 지 4개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랑 한 8년 반 이상을 숑숑이랑 계속 같이 산 거예요? 네. 숑숑이는 지금 9년 동안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랑 친하게 지냈고 우리 여자 보호자님은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라이벌. 이렇게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데 어떻게 경쟁자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강아지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이 사람 둘이 친하게 지내는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밀려나는구나.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호자와의 애착관계로 설명을 하지만 다른 단어로 설명하면 소유공격성이에요. 보호자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상한 건 어떨 땐 부부가 함께 있어도 남편이 움직여도 짖지 않고 얌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왜 그런 거죠? 소유 공격성은 원래 그렇거든요.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만 지키려고 해요. 벌써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 때는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와서 뺏어가는 건 힘들어요. 근데 둘이 먼저 소유하고 있을 때 남들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공격성을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먼저 소유할 경우에 공격성을 동반한다는 거네요. 오잉? 그런데 갑자기 숑숑이가 왜 이러죠? 숑숑이 만약에 올라타면 네. 오히려 일어서서 올라타지 못하게 하고 네. 밀어내세요. 네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일어나서 밀어내세요. 네, 잘하셨어요. 이러지 마. 난 널 좋아해. 널 좋아해. 얘 눈빛 보니까 나 너무 불쌍해가지고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언니가 나를 왜 이렇게 밀어낼까라고 하면서 되게 지금 좀 불안해하고 있어. 지금도 불안하니까 애가 계속 서서 졸아요. 숑숑아, 뭐가 그렇게 불안했니? 겉으로 그냥 이런 공격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진짜 막 너무 지금 긴장 상태, 스트레스 상태, 힘든 상태구나 라는 게 보여서 또 안쓰럽기도 하고요. 이 증상이 예전에 살 때부터 있었던 증상인지 아니면 이사 오고 나서 생긴 증상인지. 이제 뭐 제가 숑숑이 근처에 가면 이제 반기고 따라오기는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었고 네. 이사 오고 나서 심각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친정집에서 사는 9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숑숑이. 이땐 남편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완전 다른 애네. 저게 불과 한 4, 5개월 전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짖는 것도 없네요. 네. 보통 이 정도면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짖는데 이렇게 절을 하면 가서 물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절을 한다는 건 되게 공격적인 신호예요. 이렇게까지 다를 줄 몰랐어. 이사 후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강아지들이 뭔가 새로운 공간을 자기 공간으로 바뀌어졌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보호자를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이 공간에서 완벽히 편안하진 않다.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이사 오면 생기는 증상이 보호자 쫓아다니기 그리고 분리불안. 남편과 숑숑이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잠시 집을 비웠던 아내. 하지만 숑숑이는 아내를 기다리는 듯 현관 앞에서만 서성였는데요. 간식에 아주 잠깐 관심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먹긴 먹죠? 좀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제가 강아지들의 불안 정도를 체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먹는지 안 먹는지예요. 이제 안 먹는다라고 한다면 꽤 많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둘이 있으면은 간식도 가끔 안 먹고 장난감놀이는 절대 안 하고. 아내 없는 내내 무기력한 이 증상. 분리불안 맞나요?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 나가니까 불안한 감정을 보이죠. 분명히 집에 그래도 4개월이나 같이 살고 그 전에 한 5개월은 같이 산책을 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진짜 분리불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사 직후엔 남편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던 녀석. 하지만 2주일이 될 무렵 아내에게는 분리불안을, 남편에게는 공격성을 보였는데요. 왜 하필 그때 문제가 생겨난 걸까요?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는 약간 그 적응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기간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요. 뭔가 행동이 억압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딱 적응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싫은 것들 다 표현하게 되고 그 시기가 1주차하고 2주차 지나가면서 불안한 감정이 오히려 더 올라오고 뭔가 그걸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숑숑이가. 새 집에 적응하는 허니문 기간이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에 둘 사이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그 첫 번째 사건. 형이가 좋아하는 그 하얀색 객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제가 이렇게 마술쇼처럼 먹는 척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밥을 지키는 것처럼 엄청 그거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사건. 제가 우리 보호자님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걔들한테 거짓말하면 우리는 웃기고 재밌겠지만 신뢰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끔 아빠 왔나? 엄마 왔나? 그러고 안 오고 이래 버리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다 알아요. 두 번째 사건은 좀 충격적입니다. 종종이 안겨 있었는데 귀여워서 만지다가 혀를 낼름낼름 하길래 혀를 잡았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딱 물리고 제가 아까 숑숑이 안았을 때 계속 낼름낼름 거렸거든요. 그게 좀 스트레스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나 무서워, 나 이거 좀 싫은데 이런데 갑자기 혀를 잡아봐요. 중간 단계 다 빼놓고 바로 물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트라우마로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가는데 막 한 달까지도 걸려요. 그때 생긴 네. 숑숑이는 지금 원래 예민하진 않았더라도 이사 와서 예민한 상태인데 혀, 거짓말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이 겹친 거예요. 숑숑이에게 충격적으로 기억됐을 그때 남편과의 사건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순 없을까요? 지금 여자 보호자님에 대한 애착도가 100이면 남자 보호자님은 한 5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0은 아니에요. 아까 그래도 같이 있을 때 짖거나 이런 게 조금은 줄어드는 거 보니까 후하게 줘서 5점 정도. 네, 이거를 여자 보호자님 한 7, 80, 남자 보호자님 한 30 정도로는 만들어야지만 이런 모습들이 없어질 거예요. 빠르면 2개월, 늦어도 올해 안에 남자 보호자님 한번 돼보시죠. 도전. 네, 도전. 네. 이사는 우리 반려견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는 강아지들이 많은데 이 불안이 낮춰지려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응 기간 동안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불안이 높아지고 이 공간에 대해서 좋은 공간이 아닌 불안한 공간이라는 첫인상이 아주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분께서는 장난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한 행동이 숑숑이의 불안을 더 증폭시켰고 숑숑이는 불안한 상황에서 원래 알고 지냈던, 친하게 지냈던 아내분에게 더 집착을 보이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소유 공격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에게 보이는 이 집착을 끊고 남편분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 개선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교육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애정 균형 맞추기. 교육을 위해 울타리를 모으는 설세. 아하, 이건 생각해본 교육? 아,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 만약에 짖는다, 으르렁거리거나 짖는다, 그 순간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안아서 저 안에다 넣기만 하시면 돼요. 네. 여자 보호자님 앉으시고, 네, 남자 보호자님은 조금 옆에 한번 떨어져 있어 볼게요. 실제 상황처럼 재현해 봅니다. 네, 와보실게요. 남편이 걸어왔을 때 짖으면 안 돼. 그 정도로 안 되라고 하면 못 들어요. 네. 지금도 흥분해서 못 들었어요. 단호함에 강아지들도 반응을 해요. 근데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 돼! 하고 딱 얘기하고 넣을 거예요. 무시하세요. 쳐다보지 마시고. 아내의 관심은 가장 큰 보상. 네, 열어주세요. 잠시 무시한 뒤 안정되면 꺼내줍니다. 여자 보호자님 앉으시고 또 남자 보호자님 한번 가보실게요. 규칙을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야겠죠? 다시 큐! 네, 오세요. 안 돼, 좀 더 명확하게요. 남편이 보이자마자 맹수같이 달려드는 숑숑이. 안 돼. 그렇죠, 좋아요. 보호자님 단호함 점수 상승! 아까는 내가 왜 저기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다가 지금 방금 안 돼! 하면서 돌아오는 순간 낼름거리면서 우리 여자 보호자님을 쳐다봤어요. 안 돼. 숑숑이 그럼 안 돼. 그동안은 그래도 언니가 안 그랬거든요. 지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똑똑한 숑숑이 이번에는 이해했겠죠? 와보실게요. 사자처럼 달려가더니 먼저 돌아서네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남편이 지나가도 짖거나 발을 물지 않는 녀석. 여전히 으르렁대긴 해도 스스로 화를 삭히는 모습인데요. 그렇지. 옳지. 다음엔 간식이 딱이죠.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막 쫓아와서 발을 막 문다거나 앉았을 때도 튀어오른다거나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보호자님은 칭찬을 하기 위해서 간식 주머니를 찾어요. 혼내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30만 가져오자고요. 오는데 으르렁거리지 않고 잘 왔다. 그러면 그때 바로 칭찬하세요. 간식으로 숑숑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당당하게 걸어오는 남편.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좀만 참아볼게요. 네, 앉으세요. 으르렁대도 물진 않는 숑숑이. 이때가 타이밍이죠? 옳지. 네. 그렇죠, 좋아요. 네, 다시 반복. 또 떠나세요. 남편분이 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이제 뭔가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게 돼야 돼요. 오실게요. 간식을 먹은 뒤 숑숑이의 반응은? 오케이. 오케이. 옳지. 찰나의 순간 설쌤의 눈에 잡힌 실수. 제가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볼게요. 옳지. 뭐가 잘못됐을까요? 말을 하고 나서 간식 줘요. 네. 말을 하고 나서 손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옳지를 듣는 게 아니라 숑숑이가 손만 봐요. 네, 반복. 왔어. 어서 와. 와우, 대투더박. 옳지. 네, 좋아요. 네. 손 움직임 조금만 더 한 박자 쉰다고 생각하세요. 방법을 몰라서 친해지지 못했을 뿐 충분히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느낌 그대로 다음 교육 스타트! 집안 곳곳에 남편과의 기억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에는 남편을 물기까지 했던 이곳 게임방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여기가 또 그 문제의 방이군요. 이 게임방에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우리 남편분이 잠깐 밖에 나가 계시고 실제 게임하는 상황처럼 아내가 의자에 앉자 다시 어리광을 부리는 숑숑이. 여자 보호자님 게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이 의자에 앉는 순간 나도 안아달라고 하고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요. 우리 여자 보호자님의 관심이 숑숑이한테 안 가요. 다 게임에 가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격한 안아달라는, 나한테 나를 봐달라는 행동을 보였거든요. 그래도 이전에 잘 배웠으니 잘 하겠죠? 그냥 들어오세요. 아뿔싸. 다시 돌아오고 말았네요. 이럴 땐 괜히 움직이는 것보다 침착함 유지를 하는 것이 상책. 세게 물어요 지금? 아니에요? 네. 상황이 달라지니까 아까 배웠던 걸 또 잘 못하죠. 거실과 이 방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교육할 땐, 반려견 교육할 때는 항상 하나를 가르치면 10개의 공간에서 하라고 해요. 모든 방에서 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조금 위험하니까 우리가 블로킹 보드를 사용해서 하죠. 공격성 증가에 대응할 도구 컴온! 물리지 않게 이 판을 이용할 거고 이쪽으로 밀어내지 마시고 오히려 제일 좋아하는 사람과 멀어지도록 밀어내 주셔야 돼요. 남편에게 들어오세요. 사납게 달려들 때 사용하는 용도. 네, 일로 오세요. 못 가게 하세요. 아내와 숑숑이의 사이를 막아서서 지키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줍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형, 앉아. 안 하면은 그냥 보상도 안 줄 거예요. 숑숑아, 고집 부리면 간식도 땡이야. 다시 한번 들어와 숑숑이의 앞을 가로막는 남편. 아내에게 못 가서 화가 났는지 사납게 돌변합니다. 네,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포기할 때까지. 숑숑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 알겠어? 가족이라면 잘못된 버릇을 바로 잡아줘야겠죠. 아니, 아직 포기 안 했어요.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순간 오케이, 지금. 형, 앉아.
과연 앉을까요? 옳지. 옳지. 잘했어 숑숑아. 이제 언니 안 지킬 거지? 그냥 자리 가보세요. 그냥 자리 가보세요. 오케이. 달려들지만 하면 이 정도에서 옳지 칭찬. 바로 내가 왔을 때 쫓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러면 바로 와서 옳지 하고 그냥 하나만 던져주세요. 옳지. 전보다 나아졌다면 보상. 절대로 이거는 강아지들이 내가 짖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야라고 생각 안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짖는 거 2번. 네, 또 줄어들었죠? 숑숑이 간식 주셔. 옳지. 우리 여자 보호자님 게임하는 척 해볼게요. 등 접을게요. 네, 등 접으세요. 한껏 긴장한 숑숑이 표정이 더 안 좋아졌어, 등 지니까. 꼬리까지 올리더니 남편이 지나가자 바로 몸을 돌리는데요. 간식 때문이에요. 옳지. 여기도 간식 통을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사실 이거 보고 앉아도 돼요. 게임하느라 바쁘면 앉아서 옳지 하고 뒤로 하나 던져버려요. 네, 앉은 다음에. 이제 마음 놓고 취미 생활할 수 있겠어요. 게임도 좋지만 숑숑이와의 간식 타임도 잊지 마세요. 숑숑이는 이사 온 집을 이제 내가 생활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인식은 하지만 아직 예전 집만큼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이라고 인식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분만 안 계시면 남편분이 있어도 분리불안 증상을 보여서 남편분과의 관계 개선 교육을 통해서 이 분리불안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 교육 자체가 거실에서만 진행되다 보니 다른 공간에서는 똑같이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가 그동안 문제 행동이 가장 많이 보였던 게임방에서도 교육을 함으로써 집안 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차근차근 교육을 하면 이 집에 대한 적응도 조금 더 빨라지고 이 집을 정말 행복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사를 앞두고 계시다고요. 이사 후 반려견이 변했다고요. 이사 전후 불안해하는 반려견들을 위한 세락의 꿀띠.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말고 채널 고정! 거실과 게임방에서의 교육은 완료! 이번에는 숑숑이와 좀 더 친해져 보기로 합니다. 스킨십도 되게 중요해요. 동물과 사람이 이 피부를 맞댔을 때 그리고 서로 눈을 쳐다봤을 때 사랑 호르몬이 나와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남편분이랑도 계속 스킨십을 조금씩 해나가야지만 진짜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스킨십 한다더니 다시 등장한 철제 울타리. 이번엔 숑숑이도 아내도 함께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요. 그동안 하던 교육과는 사뭇 달라 보이는 게 기대되는데요. 한 20초만 있다가 나오실게요. 남편의 역할은 숫자 세기, 아내는요? 저는 말 없이 떠나버려요. 네, 말 없이 떠나야 돼요. 그런데 복도에서 거실로 그리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데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있네요. 차이가 있어요. 숑숑이가 짖자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울타리로 자리 체인지. 자, 이 상황에서 여자 보호자님 없어도 친해지게 한번 해볼까요? 잘하는 거 한번 교육해보죠. 여기 앉아. 옳지. 말을 잘 듣자 자리를 떠나주는 남편. 그리고 아내가 돌아왔죠. 역시 언니가 최고야. 다시 한번 도전. 한 번밖에 안 짖었어요. 뭐 그래도 한 번 짖은 것도 짖은 거니까요.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옳지. 앉아 하고 손 한 번만 해보죠. 천천히 단계를 업. 손. 손이 닿아야 하는데 과연 할까요? 어색해. 그러니까 여자 보호자님한테 하는 것처럼 손을 딱 주진 못해. 나 이 사람한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이러죠. 여기 앉아. 옳지. 손 또 한 번 해볼까요? 앉아. 손. 기다려보세요. 옳지. 아유, 이 조심스럽게 하는 거 봐. 손까지 성공. 자리 바꿔 다시 해볼까요?
기다려볼게요. 남편이 나오자 잠깐 으르렁대더니 이내 빙글 돌고 쳐다보는데요. 이는 기분 좋다는 표현. 되죠? 네. 아까처럼 같이 있을 때 또 교육도 해주세요. 형이 앉아. 아우 앉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이거 봐. 옳지. 숑숑이 여기 한번 만져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만지라고요? 아니 언제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데요. 형 앉아. 앉아 패스. 손. 손도 패스. 옳지. 마지막 스키시. 숑숑이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남편. 숑숑이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줄까요? 옳지. 좋아. 내가 다 기분이 좋네요. 네. 손. 옳지. 남편과의 스킨십이 어색하지 않은 숑숑이 드디어 마음을 열어줬나 봅니다. 이제 널 형부라고 부를게. 형부라 부를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이거 한번 시켜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집 여기 올 때부터. 솔직히 뭐죠? 이마에 뽀뽀. 아니요. 남자가 해야죠, 남자가. 아니요. 오래 다니고. 우리 숑숑이 당황했니? 옳지. 어우, 씨. 내가 이렇게 또 한신 신혼부부를 행복하게. 한번 더 해도 될까요? 네, 되죠. 옳지. 아유 너무 보기 좋네요. 숑숑아 너도 이제 집착 불안 다 떨쳐버리기로 약속이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반려견과 이사할 때 불안 낮추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편하게 꿀팁. 이사란 반려견들에게 굉장히 큰 일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환경 변화에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요. 반려견들이 새 집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 중이신 분 아니면 최근에 이사를 하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사 전에는 적어도 2주 전부터 짐 싸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짐을 싸게 되는 건 평소에 보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바로 며칠 전부터 우리가 부산하게 짐을 싸게 되면 우리 반려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건 보지 못했던 일인데? 하면서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주 전부터 짐 싸는 것을 보여주어서 적응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는 곳이 지금 집과 멀지 않은 곳이라면 지금부터는 이사할 집의 주변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공간은 분위기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기 때문에 이사 한 날부터 갑자기 그 주변을 산책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집의 주변에서 산책을 하면서 그 공간을 익숙하게 된다면 훨씬 더 집에도 적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엔 우리 반려견들을 차에 두거나 아니면 보호자와 같이 있게 하지 말고 우리 반려견들이 평소에 편안함을 느끼는 곳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짐 정리가 다 됐다면 반려견이 원래 쓰던 물품을 그 전 집과 최대한 구조가 유사한 곳에 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랫동안 산책을 해서 에너지를 다 소모한 후에 마지막 종착지를 이사한 새 집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피곤해서 바로 푹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후에 한 달 정도는 반려견을 갑자기 오래 혼자 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계속 같이 있어줘도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출 시간은 아주 천천히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억지로 적응하게끔 하지 않고 스스로 적응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보통 반려견들이 새로운 집에 빠르면 2주, 좀 오래 걸리면 2~3달 정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적응 시간을 줄이려고 보호자가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오히려 더 불안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 최대한 마음을 놓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후 부부와 숑숑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배운 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남편이 아내에게로 다가와도 공격성 제로. 예전엔 움직일 때마다 달려들었는데 이게 웬일이죠? 야, 완전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스킨십까지. 정말 대단해요. 이제야 깨발랄 신혼부부 같네요. 솔직히 소갈이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철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다시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너무 고생했고 그리고 다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앞으로는 숑숑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둘도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봅시다. 뜨거운 두 분의 사랑만큼 앞으로의 숑숑이와의 시간도 찐으로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오우 예. 이번 새내기가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호자 부부. 포뇨 11살이에요. 그리고 레오랑 부부고요. 안마의자 뒤에 숨어있는 아이는 레오고요. 11살이고요. 남자입니다. 네, 남자아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초코는 저희 집 막내. 이제 5살. 너무도 평화로워 보이는 가족. 우리 제작진 집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치아와는 참지 않지. 시간 못 참지. 오,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강아지 한 번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위에 한 마리가 더 있고요. 쟤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복층 구조로 설계돼서 1층과 2층으로 나눠진 집이군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얼굴을 감싼 입막의 뒤 하얗게 드러난 이빨. 첫인상부터 무시무시한데요. 제작진들이 우르르 올라오자 온몸으로 거부감을 드러내는 깜보. 찍으려고 할게. 사람들을 피해 자리를 옮겨보지만 불쾌한 감정은 숨기지 못합니다. 그나저나 이 녀석 집안에서도 입마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물거든요. 아무 때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입마개를 안 하면 저희도 무니까 저희랑 이제 깜보가 같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입마개를 좀 계속 차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입마개 하는 그냥 24시간 항상 차고 있어요. 입마개를 차고 밥도 먹고 물도 먹고 간식도 먹고. 낯선 사람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공격성을 보이는 탓에 벗길 수가 없었던 깜보의 입마개. 이렇게 산 지도 벌써 2년째라는데요. 예측이 안 돼요. 깜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물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가 안 되고 공격을 할 때 전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항상 물리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생활이 안 돼서 착용을 하게 됐어요. 깜보야, 인터뷰 중에도 깜보는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호자의 손에 달려드는 녀석. 달래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걸까요? 안 만졌어, 누나 지금은. 입맛을 쳤어. 네, 이래서 저희가 입마개를 좀 채우고 지낼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 응. 입막이 있는데 물리진 않지. 근데 이렇게 달려들고 금방 또 아무렇지 않아져요. 입양 초기까지만 해도 깜보는 그저 착하고 애교 많은 강아지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했던 일상은 1년이 지나지 않아 완전히 바뀌었죠. 손. 잘했어, 봐봐. 손. 분노 조절 장애? 관상용 강아지라고 할 수 있죠. 만질 수 없는 강아지. 깜보의 일상을 살펴볼까요? 주말 아침, 녀석이 좋아하는 이불로 신나게 놀아주는 보호자들. 나왔어. 3, 2, 1. 그런데 갑자기 보호자를 공격하는 녀석. 아니, 잘 놀다가 왜 그러는 거죠? 안 돼. 제재할 수 있어? 하우스. 버럭 화를 내더니 또 고분고분 집으로 들어갑니다. 깜부야. 깜보의 공격성이 어려운 이유는 패턴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왜? 누나 수능 온줄만 했어.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또다시 이빨을 드러내는 녀석. 대체 뭐가 불만인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 아직 만지지도 않았잖아. 만지지도 않은 손에 무작정 달려드는 깜보. 입마개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자칫하면 보호자가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물면은 안 놔줘요. 한 번에 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와다다 무는 스타일이라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잘근잘근 씹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물고 흔들기도 하고 좀 그렇죠. 손에 힘을 달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죠. 깜보의 공격성 때문에 보호자들의 손은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습니다. 이 년 전쯤 방문 훈련하면서 저희가 깜보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러면 생활에서도 입마개를 착용해보고 지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깜보는 입마개가 제법 익숙해진 모양이지만 지켜보는 보호자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깜보가 원래 입마개가 없을 때는 저희가 공을 던져주면은 무조건 물고 와서 제 앞에 놔줬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던져주고 물고 오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인데 공격성 때문에 입마개를 채울 수밖에 없으니까 드리블, 코로 쳐가지고 가슴팍으로 드리블을 하고 하는 게 점점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혼자서도 잘 논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걸 못하고 저렇게만 놀 수 있는 게 조금 뭐 슬픈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예외는 없습니다. 언제든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입마개 덕분에 더 이상 물리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은 생겼지만 깜보를 볼 때마다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깜보가 안쓰럽다고 입마개를 벗기는 순간 또 다시 사고가 일어나고 말 테니까요. 좀 미안함, 죄책감도 솔직히 좀 많이 들고요. 잘 못 키워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2년 동안 입마개를 채우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벗기면 어떨까, 그래도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우연치 않게 코를 다치면서 입마개를 벗겼을 때 그 깜보의 모습이 저희가 알던 정말 그 깜보의 모습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거든요. 너무 이쁘고 네, 너무 사랑스러웠죠. 근데 그 좋았던 감정이 컸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돌아오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3주 연속으로 제가 물리고
그다음에 아내가 물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랑 아내랑 또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예쁘고 좋아도 유지를 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착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단호하게 입마개 착용을 결정한 이유는 단 하나. 깜보와 더 오래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누나 산책 갈 건데 누나. 산책 가자. 일로 와. 줄 누나한테 있네. 산책을 준비하고 있는 깜보네 가족.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앵겨하면 진짜 잘 앵길걸요? 이미 앵겼잖아요. 깜보 앵겨. 이게 되게 웃긴 놈이라니까요. 안 할 수도 있네요. 지가 앵겨요. 지금은 산책을 나가는 걸 알아서. 손만 살짝 닿아도 불같이 화를 내던 녀석인데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한번 산책 가. 산책 가. 한번 앵겨. 옳지. 세상 순한 아기처럼 보호자에게 안긴 깜보. 너 정말 깜보 맞니? 이야 정말 간만에 평화로운 모습이네요. 그참 오늘 날씨 좋네. 좋아. 처음에 깜보를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보면 진짜 귀엽다라고 하시는데 가까이에서 입마개를 보고 어머 제 입마개네 누나보다 뭐 이런 말들을 사실 많이 들었죠. 안쓰럽기는 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런 남들의 말에는 조금 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안돼. 깜보 더웠어? 먹었어. 일로 한번 앉아. 산책 때만큼은 여느 개와 다르지 않다는 녀석. 그럼 깜보를 만질 수 있는 것 바로 이때뿐입니다. 앉아. 그렇지. 기다려. 너무 더워. 더워.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우리 애기. 집보다는 밖에서 순하고 저보다는 남편한테 좀 더 순하고 근데 이것도 무조건은 또 아니고. 깜보? 도무지 알 수 없는 깜보의 마음. 그래도 이 행복한 산책 시간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보호자. 물을 듬뿍 적신 수건으로 뭘 하시려는 거죠? 깜보가 발을 닦으려 그럴 때 안아서 닦으면 싫어하니까 스스로 걷게끔 해서 닦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깔아놓고 이제 깜보를 불러야 돼요. 깜보? 깜보 들어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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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깜보 먹어. 만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녀석을 위해 고안한 방법이라는데요. 잘했어. 엎드려. 그렇지. 먹어. 물러. 앉아. 앉아. 엎드려. 그렇지. 먹어. 아니 그게 닦이는 거예요? 그냥 공존하기 위해서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더 꼼꼼히 닦아주기 위해 깜보의 발에 손을 대는 순간 아니야. 여지없이 공격하는 깜보. 괜찮아. 응, 괜찮아. 우선 기본적인 큰 틀은 있어요. 만졌을 때 돌발적인 행동, 큰 소리, 예상치 못한 무언가에 대해서 되게 반응을 잘 해요, 공격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그게 무조건이냐? 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한번 기다려. 아니야. 깜보의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 보호자들은 다양한 훈련법도 배웠습니다. 한번 해볼까, 깜보?
깐보 앵겨. 안 돼. 안 돼. 마우스 들어가. 깜보가 싫어하면 훈련은 그렇게 끝이 나죠. 깐보가 뭔가 싫어하는데 제가 강제로 뭔가 더 하려고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뭘 더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깜보를 훈련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발작 주기는 더 짧아졌죠. 사실 깐보가 훈련소를 다녀오고 발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로 발작을 하는 편이라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훈육을 하는 게, 훈련을 하는 게 깐보가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워지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훈련을 좀 멀리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발작을 했을 때 저희가 좀 너무 마음도 아프고 보기 너무 안쓰럽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훈련보다는 깐보에게 좀 맞추자. 스트레스 주지 말자.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하루빨리 문제 행동을 고쳐 입마개를 벗겨주고 싶지만 섣불리 훈련을 시도하기도 어려운 상황. 딜레마에 빠진 채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는 소박한 꿈이 하나 있죠. 깐보랑 봄에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꽃이 너무 이쁘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깐보랑 같이 꽃을 이렇게 보이게끔 안아서 찍었는데 그 사진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잘 나왔고 깐보도 행복해 보이고 너무 다 좋은데, 그 사진을 하나의 오게티라면은 입마개. 우리랑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 찍어보고 싶어요. 같이 입마개 없이. 깜보를 위해 오늘도 설쌤이 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들리네요. 오랜만에 들어오자마자 막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위에 있구나. 네. 누구냐? 여기 어디라고 왔니? 고양이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쵸, 지금. 여기서 이제 고양이랑 같이. 저 안마의자 뒤에 한. 아, 저기 있구나. 네. 이렇게 3마리가 1층. 너무 평화로워요, 여기가. 네. 근데 2층에 혼자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벌써 목소리만 들어봐도 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오늘의 주인공을 그래도 봐야겠죠? 저 그냥 올라가도 돼요? 아이고. 설쌤의 등장과 함께 공격 태세로 전환하는 깜보.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 공격적인 모습들, 뭐 으르렁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공격성 모습은 아니에요. 스트레스 시그널이 되게 많이 보이네. 그래서 잠깐 들어가 볼까? 설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지만 깜보는 여전히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상황. 이때 주변을 먼저 둘러보는 설쌤. 칭찬드리고 싶은 건 관리를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진짜 공격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따로 분리를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아크릴판 해놓은 것도 얘가 흥분했을 때 여기로 막 나오려고 하고 그렇죠. 그것도 있고 고양이들이 있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2층 올라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여지를 다 막은. 그렇죠. 고양이들은 높은 데 올라오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너무 잘해 놓으셨고 공격 성향도 좀 딱 들어오는 순간 지금 저한테 보였을 때 실제로 달려드는 모습은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네. 아, 상당히 강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영상들 이런 거 보고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역대급 공격성을 장착하고 세나개의 문을 두드린 깜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공격성 때문에 24시간 입마개를 하고 생활해야 했는데요. 깜보는 계속해서 지금 입마개를 차고 있는 거예요. 네. 24시간 차고 있어요. 24시간. 저희 생각에는 깜보가 이제 저희와 지낼 수 있는 마지막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렇게 계속 차고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또 그냥 감성적으로만 이 상황을 보면 이 보호자들 진짜 나쁜 보호자네. 네, 저희도 알아요. 그렇게 네, 볼 수 라고 있다는 얘기할 거. 수 있거든요. 우선 이런 솔루션이 실제로 있냐?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공격성이 엄청 강한 개들에게 24시간 동안 입마개를 채우고 있으라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럴 만한 아이인지 네. 아닌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낯선 사람의 등장은 녀석을 더 불안하게 했었죠. 촬영을 위해 올라오는 제작진에게도 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깜보. 오. 반가워서 뛰는 게 아닌. 절대 아니죠. 이거는 근데 저렇게까지 공격성을 보이는 건 저때 흥분도 자체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고 방어적 공격성인데 되게 공격적으로 보이죠. 네. 되게 공격적으로 보여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올라갔을 때 제가 천천히 올라가니까 얘가 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저 사람이 무서워하는 표현이 제가 무서운 거 하나도 안 했는데 되게 강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이제 영역 방어적인 네. 공격성들 네. 보이고 있고요. 한참을 신나게 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하던 녀석. 예측할 수 없는 공격 타이밍에 보호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죠, 조금. 네. 항상 조심스럽기는 해요. 전조 증상도 좀 없는 편이라서 갑자기 깜보가. 이제 네. 빵 하고 터지는 네. 것들이 좀 있고 네. 소유 공격성 상당히 강할 거예요. 소유 공격성. 네. 소유 공격성 상당히 강할 거고요. 놀다 보니 저 이불도 짖게 됐어요. 그 짧은 순간에 네. 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네. 이건 내 거다라는 순간에 이제 저거를 거두는 순간 바로 빵 터져버리는 거죠. 깜보의 공격성은 좀처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왜? 누나 수능 온줄만 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직 만지지도 않았잖아. 안 맞았잖아. 야, 이제 이런 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자기 몸에 갖다 대지 않았는데도 저러는 게 조금 저희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스킨십도 많이 싫어하죠. 많이 네. 싫어요. 언제부터 이런 공격성이 생긴 것 같아요? 전에 깜보가 이제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잠깐 보호를 하고 계셨던 보호자분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손을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 사회화가 진행이 될 때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그때 이제 뭐 터치나 스킨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성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두 개가 합쳐졌을 거예요. 기질적인 부분이랑 잘못된 교육.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심하게 반응을 할 거고요. 그래서일까요? 자신의 몸에 손이 닿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깜보. 무차별적으로 퍼붓는 깜보의 공격에 보호자들의 손은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게 차라리 공격성향이 좀 강해도 자주 일어나도 자기가 무는 강도를 조절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예후가 좋아요. 근데 깜보 같은 경우에는 공격 빈도도 강하고
예측도 좀 불가능한데 공격의 강도도 강해. 게다가 큰 소리가 나는 상황이라면 여지없이 공격성을 보였던 깜보. 사람뿐 아니라 청소기와 같은 사물에까지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깜보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움직임에 상당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자극에 상당히 맞아요. 예민하거든요. 엄청 예민해요. 를 해야 돼. 너무 청소기의 움직임조차도 깜보에게는 불쾌한 자극이었던 거죠. 약간 보면 우선은 공격성에 대한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종합 선물 세트죠. 영역 방어 공격성, 소유 공격성, 스킨십에 대한 센시티비티 이런 것도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물체나 소리, 청소기 소리 이런 자극에도 공격성을 보이는 종합 선물 세트인데, 보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깜보는 어떻게 보면은 자폐와 상당히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사실 강아지한테 지금 자폐라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깜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사람으로 봤을 때 자폐아가 하는 행동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지금 살짝 한번 해보면, 지금 이 소리 들리시죠? 네. 에어컨 소리 들리시죠? 네. 근데 방금 전까지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죠. 우리는 그래요. 왜냐? 중요한 거 이외에 나머지는 필터링 시켜버려요. 내가 집중을 하면 들려요. 하지만 자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자극들이 훨씬 더 증폭돼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스킨십에 대한 자극이 매번 똑같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저도 내가 내 살을 만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살에서 느낌이 오잖아요. 쟤네들은 그 느낌이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뭔가 깜짝 놀라게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할 만큼 이런 쪽이 강할 경우에, 자폐처럼 강할 경우에는 이 만져지는 느낌이 되게 이상한 감각을 느낄 때가 있을 거고, 그게 매번 같지 않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깜보는 작은 움직임에도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깜보가 갑작스러운 행동이 되게 예민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깜짝 놀라면 막 하면서 막 그리고 그 표현하는 게 공격적인 거고, 네. 깜보는. 그리고 자폐의 증상 중에 하나가 또 강한 소유욕이 있어요. 강한 소유욕. 깜보는 단순히 공격성이 심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자극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자폐 성향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걱정스러웠던 깜보의 또 다른 증상. 괜찮아, 괜찮아. 뭐야? 괜찮아, 괜찮아. 저게 지금 발작을 발작도 하고, 있어요? 네. 다 연결되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발작이랑 이런 증상 다 연결될 수 있어요. 다 연결될 수 있어요. 발작이라는 게 뭐예요? 신기한. 전기 신호가 과다하게 나타나는 게 발작이에요. 역치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전기 신호가 그걸 넘어간다. 그럼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발작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특발성 발작 있는 아이들의 행동 분석 같은 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없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불안하고 공격적이에요. 우리가 못 느끼는 그런 전조 느낌도 있을 거고, 전기 신호가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는 특정 자극보다 훨씬 더 크게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기다려. 보호자들은 깜보의 공격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는데요. 훈련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깜보의 발작 증상 때문에 훈련을 꾸준히 진행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깜보, 앵겨.
잘 따라오다가도 안 돼. 곧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던 깜보. 안 돼. 보호자의 훈련은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마우스 들어가. 저 교육 방금 했던 것 중에 만약에 조금 보완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렇게 오래 만지고 간식 줄 때가 아니에요. 한 번에 하나씩 주셔도 돼요. 더 반복적으로 지금 벌써 참고 있는 게 보여요. 아, 그러니까 기분 좋았을 때 계속해서 좋은 경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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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발 4개. 그렇죠. 한 번 하고 옳지, 한 번 하고 옳지. 그리고 이런 교육 이외에는 절대 간식 주지 마시고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공격성 때문에 24시간 입마개를 쓴 채 살아야 했던 깜보. 옆에서 지켜보는 보호자들은 늘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울기도 했어요. 내가 잘못 키워서 얘가 이렇게 된 건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키우고 노력해도 사람과 어울려 살기에 조금 부적절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정도 공격성 보이면 방송이 아니라 저한테 따로 진료 올 때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안락사로 와요. 안락사로 저를 찾아오고 두 분처럼 하라고 설득을 시킨단 말이에요. 관리하고 입마개도 씌울 수 있고 뭐 약물 처방도 해서 더 좋아지게 만들고. 사람도 똑같아요. 예전에 사람들도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의 병이고 너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고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고 얘기해왔어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네. 강아지들도 똑같아요. 네. 저는 강아지들이 더 정신질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의지대로 되는 거 없고 스트레스도 훨씬 더 많이 받을 거고 감각은 예민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 같이 한번 꾸준히 해서 입마개 벗고 이런 공격성 이유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그런 공격성들을 줄여서 나머지 반은 더 행복하게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죠.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자폐 성향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여성. 설생과 함께 깜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맞춤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깜보가 지금 발작이 있죠. 그리고 네. 한 달에 한 번꼴로 한다라는 건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이 항경련제를 이제 꾸준히 한번 복용을 해볼 거예요. 네. 훈련에 앞서 의학적 증상이 있는 깜보에게 약을 처방해준 설생. 약물 처방을 하게 되면 우선은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안이 많고 예민한 아이를 조금 그런 예민함과 불안을 낮춰주는 거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교육을 해야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칭찬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 교육이 꼭 필요해요. 스킨십 자극에 극도로 예민했던 깜보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 시작합니다. 깜보 같은 아이들 느끼셨겠지만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하면 괜찮은데 네. 남이 하려고 하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확신이 없으니까 먼저 방어적으로 공격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우선 자기가 스스로 하는 스킨십 터널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앉을 거고 한 이 정도로 한번 처음은 거의 쓸리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먹으러 갈 때 그냥 먹게 해주세요. 네. 깜보. 네, 조금씩 옆으로 붓고 깜보. 그리고 손은 우선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깜보. 지금도 이제 조금씩 닿기 시작했어요. 그런 인식이 심어져야 돼요. 조금 더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깜보한테. 깜보? 네, 더 낮춰보세요. 깜보? 그렇죠. 더 옆으로 붙어보세요. 네, 좋아요. 지금 손은 그대로. 좋아요. 이제 얘 똑똑하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네,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붙게만 하면 돼요. 네, 해보실게요. 네. 조금씩 더 좁아지는 터널. 간식을 향해 가던 녀석이 불편한 듯 다시 뒷걸음쳐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자기가 스스로 용기 내서 생각해서 갈 수 있게 해야 돼요.
내가 저걸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보호자의 손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인식. 자극을 크게 느끼는 깜보에게는 꽤 힘든 도전입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시도해보는 깜보. 이번엔 과연? 보호자와 자연스럽게 닿으며 무사히 통과! 그렇죠. 네,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가야 돼요. 살짝만 가운데 쪽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게 좀 익숙해지면 얘가 지나갈 때 손으로 일부러 몸을 만져볼 거예요. 머리 지나가면 손으로 살짝 이렇게 몸 쪽으로 대보세요. 손을 꺾어서 이렇게. 좋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면서 손에 대한 느낌, 결국에 자극은 들어오고 있겠죠. 그런 것들이 뇌 안에서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오케이, 옆으로 좀 더 붙어보실까요? 네, 좋아요. 하고 있어. 옳지. 네,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할 때는 갈까 말까 하고 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손이 나한테 나쁜 일을 안 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냥 혼자 왕복해버려. 네, 혼자 왕복하고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잠시 으르렁거리긴 했지만 잘 지나왔습니다. 으르렁 해도 줘야 돼요. 으르렁 해도 줘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으르렁 할 때는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특히 처음에 교육을 할 때. 지금 깜보가 내 몸에 뭔가 만져지는 것에 대한 그 싫은 감정을 계속해서 좋은 것과 연결시켜서 저절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줄어들게. 싫다라는 표현이 줄어들도록 지금 신경을 쓸 때지 지금은 으르렁거렸으니까 간식을 주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살결을 스치고 지나가는 깜보. 이번에는 보호자의 손에 적응하기 위한 두 번째 훈련으로 넘어갑니다. 이 손은 이제 치즈가 나오는 치즈손. 네, 최고의 손인 거예요. 치즈. 일부러 조금 과하게 움직여 볼 거예요. 깜보가 좋아하는 치즈 간식을 이용할 건데요. 치즈를 적당량 손에 묻힌 뒤 깜보. 녀석의 시야에서 이리저리 움직여줍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유독 손의 움직임에 예민했던 녀석. 보호자의 손은 깜보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는데요. 과연 깜보는 손의 움직임을 잘 참아낼 수 있을까요? 요리조리 움직이는 손을 보고도 흥분하지 않고 잘 참아냅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손 움직이면 했을 거예요. 네. 이러면서 스킨십도 좀 해보고. 깜보, 앉아. 기다려. 자, 먹어. 손의 움직임에 계속 익숙해지게. 그렇지. 앞에서 막 이렇게 해도 네, 덜하네요. 반응이. 그쵸. 네. 확실히 덜하죠. 이번에는 보호자가 시도해봅니다. 늘 공격하던 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얌전히 바라보는 깜보. 이게 깜보 같은 아이들한테 또 중요한 게 우리가 교육을 하는 동안 얘가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우선 좀 줄여야 돼요. 그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긴 했어요. 우리가 깜보에게 비위를 맞추면서 하는 건지. 비위를 맞춘다는 건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져서 그냥 너한테 맞춰줄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얘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깜보가 가장 많이 공격했던 여자 보호자의 시도. 이렇게 조금씩 트라우마는 덮이고 보호자들의 손은 깜보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육은 아까 잘 안 됐던, 사실 근데 되면 정말 좋은 교육이 있어요. 안겨. 깜보, 앵겨.
산책대를 제외하고는 깜보를 가볍게 안을 수조차 없었던 보호자들. 안 돼. 안 돼. 안기는 훈련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였죠. 안겨 교육은 잘 되면 진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지금 스킨십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앉질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겨 교육을 조금 더 한번 잘 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앉아. 기다려. 한번. 자. 긴장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거에 대해서 긴장이 확실히 있어요. 옳지. 조금씩 자기가 스스로 다가와서 나중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다리를 올리는 게 목표예요. 한번. 이렇게 하면 안 줄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머리 쓰네. 네. 바로 고개 피하죠. 이거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안 좋은 기억, 이게 먼저 좋아져야 돼.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랑 이 두 분이 보조를 잘 맞춰야 돼요. 이번에는 과연? 잘했어. 첫 번째 목표는 무사히 통과. 보여주세요. 깜복. 자. 잠시 고민하더니 오, 잘했어. 이번에도 성공. 자,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에 들어갈까요? 안았을 때 어떤 반응 보이는지 한번 좀 볼 건데 평소 때 앉는 것처럼 한번 안아보실래요? 일로 와. 가자. 보호자가 깜보를 안아두는 순간 설쌤은 재빨리 간식 보상. 자, 지금 너무 잘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있을 때만 먹을 거예요. 이거 여자 보호자님이랑 할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속했어요. 얘가 불안을 느낄 새가 없었어요. 입이 하얗네. 괜찮아요. 네, 계속 칭찬. 네, 깜보 좋아요. 잘했어. 먹어. 먹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네, 좋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잘했어. 네. 깜보 먹어. 깜보를 안은 채 집 안을 돌아다니며 반복적으로 칭찬해주는 보호자들. 깜보 먹어. 이건 하루에 한두 번씩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겼을 때 더 많이 칭찬받는다라는 느낌. 그래서 네. 이 집안 돌아다니면서 더 좋은 경험하고 내려주고 네, 네. 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새 보호자의 품과 손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깜보. 정말 기특하죠? 진짜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 깜보 정도면 많은 분들은 포기하려고 저를 찾으셨다는 거. 근데 두 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사도 하고 입막에 계속 쓰고 있는 게 걱정이 되지만 올바른 교육을 위해 지금 아주 노력을 하고 계셔서 한 생명을 책임지기 위한 그런 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냥 사실 그냥 문제견 남들이 봤을 때 그런 마음으로 좀 살다가 이렇게 뭔가 또 잘 키우고 있다라는 말 들으니까 참 뭐라고 해야지 감정이 좀 그러네요. 좀 울컥하긴 하는데 포기하지 않았던 게 깜보한테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약간 발판이 된 것 같아서 저희가 한 거가 조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는 덜 후회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마 후 보호자로부터 온 반가운 소식. 잘했어. 깜보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설쌤이 가르쳐준 훈련도 잘 소화하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보호자의 손길도 한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언젠가 깜보도 입마개를 벗고 자유롭게 뛰어놀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새내기가 늘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멍이 누나. 저는 멍이다. 너는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하을입니다. 보기만 해도 유쾌한 내 가족이 새나개를 찾은 이유는 저희가 사연을 제보한 이유는 이제 하일이가 6개월 생후 6개월부터 이제 멍이가 이제 쭉 따라오는 시간이 20개월이나 돼가지고 아니 누가 누굴 따라온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상황은 대역 없이 진행된 실제 상황입니다.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할 건 다 해요. 또 왜 나한테 있는데 해? 나한테 있는데 해? 네가 울면 나도 운다. 예고 없이 펼쳐지는 울음 경쟁. 누가 우리 멍이 울음 좀 말려주세요. 여기는 오늘의 주인공 멍이가 사는 곳. 새나개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제작진도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겨주는 활발한 요 녀석. 안녕하세요. 제가 멍멍멍멍 멍입니다. 소문난 울보라 해서 찾아간 제작진. 그런데 울기는커녕 짖지도 않고 조용히 제 할 일 하는 녀석. 아유, 나 그렇게 쉽게 우는 강아지 아니거든요. 멍이가 하루 중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은 바로 하엘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 아이, 빨리 와, 빨리 와. 나 심심했단 말이야. 그런데 낯선 제작진을 보자마자 울음이 터진 하엘이. 번개맨 삼촌인데. 번개맨 삼촌도 말리지 못하는 하엘이 울음에 멍이도 갑자기 돌변하는데요. 아이고 멍이야, 너까지 왜 그래? 아까 우리 반겨줬잖아. 의도치 않게 불청객이 돼버린 제작진. 뒤늦게 엄마가 말려보지만 멍이를 말리려니 하엘이가 울고, 하엘이를 달래자니 멍이가 우니 엄마 두 손이 모자라다 모자라. 한 번, 두 번 멍이가 우는 걸 본 사람들은 그냥 와 신기하다, 뭐 귀엽다 이러거든요. 저는 안 신기하고 하나도 안 귀엽고, 이제는 그렇다고 멍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정말 듣기 싫죠. 짜증나고. 세상 모르게 잘 놀다가도 하엘이 울음소리만 들렸다 하면 동작 그만, 귀 쫑긋. 금세 한 마리 늑대로 변하는 멍이. 하엘이 울음이 심해질수록 멍이의 울음 또한 심해지는데요. 안돼, 멍이가 멍이가 뺏어 먹잖아.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멍이네. 엄마는 결국 오늘도 주저앉습니다. 멍이 갖다 준다. 멍이 할머니가 준다. 하일이한테 좀 미안한 게, 같이 울면은 하일이를 이렇게 달래주고 뭐 하일이랑 이제 대화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해도 안 들리니까 제가 이제 하일이한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일이도 아마 조금 더 크면은 상처받지 않을까. 엄마가 너무 화만 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성대 수술을 시켜라 뭐 그런 말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 알고 싶어요. 하엘이랑 멍이랑 저희 다 위해서. 멍이는 하엘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담비 씨 부부와 함께한 오랜 가족인데요. 멍이야, 애기 괴롭히는 거 아닌데? 하엘이가 태어나고도 질투도 없이 잘 지내온 멍이. 그런 멍이가 하엘이를 따라 울기 시작한 건 하엘이가 태어난 지 6개월 때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쌍둥이처럼 쭉 함께 운 지가 벌써 2년째라는데요. 그럼 하엘이 울 때 말고 저렇게 좀 울 때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하엘이가 울지 않는 이상은 멍이가 울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작진은 멍이가 정말로 하엘이 울음에만 반응하는지 파헤쳐 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멍이는 우리의 울음에 응답해 줄까요? 떼치. 첫 번째 울음 타자로 나선 건 아빠. 아유, 요즘 일이 많이 힘들다더니. 전혀 미동도 없네요. 미동도 없습니다. 아빠에 이어 엄마도 열연을 펼쳐보지만. 아이,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하엘이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하엘아, 하엘이다. 이번에는 과연. 아이, 오늘따라 다 왜 이러는겨 도대체. 아유, 몰라. 그렇다면 하엘이 또래 아이들의 울음에는 어떨까요? 하엘이 친구들을 초대해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친구. 과연 멍이의 반응은? 어라? 울기는커녕 미안한지 다가가는 멍이와 멍이를 도와 수습에 나서는 하엘이. 미안 울지마, 잘못했어. 그런데 잠시 후 하엘이 울음엔 즉시 응답하는 멍이. 정말 하엘이 울음을 구별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호기심이 발동한 제작진. 하엘이 울음이 녹음된 영상을 틀어보는데요. 설마 울까요? 멍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저거 하엘이 울음소리지? 그치? 맞지? 맞잖아. 하엘이 울음이 나나. 확실하잖아. 하엘이 울음소리가 멍이한테는 어떨까요? 그 울음소리가. 멍이한테 또 일단은 시끄럽긴 하겠지만 보통 뭐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거나 다른 뭐 밖에서 뭐 공사 소리가 난다거나, 왜냐면 더 큰 소음에는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시끄러워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멍이와 산책하기 위해 공원을 찾은 가족. 근데 어째 폼들이 좀 어색한데? 그중 산책하는 모습이 가장 자연스러운 멍이. 멍이 너무 좋아하는데? 저쪽도 가보자고요. 저쪽이 물이 좋은 것 같아. 산책 얼마 만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산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진짜 거의 반년 만인 것 같아요. 6개월이요? 아니, 아무래도 춥고 하엘이랑 멍이랑 같이 나오면은 감당이 안 돼서 같이 못 나왔죠.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푸들이 영리해서 그래. 푸들이 주인이 우니까, 자기네 주인이 우니까. 그리고 제가 6년 전에 저를 때린 사람 알아본다고 나 전에 한번 들었었거든. 제가 잘 알아. 푸들이 얘는 멍청해. 먹기만 잘하지.
결국 오랜만에 하는 가족들의 외출도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날 밤 멍이도 얌전히 가족들 곁으로 가고요. 잠들 시간이 되어서야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하율아, 멍 이뻐요? 너무 이뻐 해도 엄마도 멍이가 안 울었으면 좋겠어. 나도 말하지 못했어. 밤이면 밤마다 치른 이 전쟁 또한 일상이 된 지 2년째. 안 돼. 울면 안 돼. 힘들 때는 뭐 멍이를 데려온 걸 좀 후회하거나 뭐 그랬던 기억도 있나요? 저는 후회한 적은 없어요. 누가 내다 버린다고는 했지만. 저는 한번 좀 여러 번 후회했어요, 솔직하게. 진짜? 아, 그때 왜 쟤를 데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하율이 하나 키우는 것도 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키우고 있는데 누가 키웠는데? 멍이 다시 이제 저래버리니까 그 순간순간의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많이 힘들어요.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우. 강아지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멍이네 가족에게 강훈련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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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멍이 너무 밝은데요? 성격도 되게 좋아 보이고. 막 원래 짖고 그러거든요? 아, 원래 짖고 그래요? 네, 막 날뛰고 그러는데 지금 막 냄새만 맡네. 행동 보면은 되게 괜찮아요. 되게 이뻐. 냄새도 맡고 꼬리도 이렇게 흔들고. 시작부터 예감이 좋은데요. 안녕. 쑥스러워. 너도 오늘 꽤 중요한 역할이야. 교육에 들어가기 전 일단 화면으로 문제 행동을 파악하기로 합니다. 아이고. 엄마 가출하겠다 이러다가. 이게 하루에도. 물면 안 돼. 이빨 집어넣어. 안 돼. 약간 뭐 거의 이렇게 소리를 내는 소리 내지 마. 걸로 많이 하네요. 제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옳지를 저렇게. 옳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돼. 이건 안 좋아. 안 되는 거예요? 난 크게 이겨줘야 되는 줄 알았어. 옳지 잘했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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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더 옳지를 하나? 기분이 좋아져.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 제가 문제인가 같은데. 보호자님 감정을 조절하면 돼요. 애가 울어도 소리 지르지 말고요. 애가 울어도 화내지 말고요. 야, 너 뭐야? 이렇게도 하지 말고요. 나 진짜 너! 이렇게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야, 너 하지 말랬지 진짜.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담비 씨는 강훈련사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정말 고치고 싶어요? 네. 정말 고치고 싶어요? 공감하세요, 그러면. 네. 그런데 멍이는 왜 하엘이 울음에만 따라 울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멍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하울링하고 비슷해요. 우리 하일이가 아이가 울 때 너가 그런 상태니 나도 그런 상태야. 계속 같이 감정을 나눈다는 느낌이 좀 많았거든요.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하일이의 감정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게 멍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하일이가 무서워하고 슬퍼하니까 자기도 같이 슬퍼해주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좀 편들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 솔루션, 클리커로 긍정 강화 훈련하기. 이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이 클리커 소리를 좋아하게 만들어줄 거고요. 나중에는 싫어하는 거, 무서워하는 것까지도 행동을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여기서 잠깐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클리커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리커란 누르면 딸깍 소리가 나는 기구로 적절한 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클리커 교육이란 알맞은 행동을 한 순간에 클릭과 보상을 반복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강화하는 교육을 뜻하는데요. 약간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클리커 교육 1단계. 클릭 소리를 들려준 후 간식으로 보상합니다. 2단계. 특정 행동을 했을 때 클릭 소리를 들려준 후 간식으로 보상합니다. 3단계. 특정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명령어를 말하고 행동을 완료하면 클릭 소리와 함께 간식으로 보상합니다. 참 쉽죠? 클릭 소리가 날 거고요. 간식을 먹어요. 자, 클릭 소리가 났고 강아지가 간식을 먹어요. 그러면은 우리 멍이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 소리를 좋아하게 될까요? 싫어하게 될까요? 왜냐면 내가 갖고 싶은 게 이 소리가 난 다음에 왔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우리 아이가 클리커 소리를 좋아할 거예요. 이제는 약간 평상시에 기분이 안 좋았던, 별로 유쾌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조금 더 즐거운 걸로 바꿔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하이리가 울려 부를 때 클릭하고 간식 줘요. 그렇게 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하이리가 울었을 때 따라 우는 게 아니라 나는 간식을 먹는 시간이구나 라고 배울 수 있어요. 평소 녹음된 하이리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따라 울었던 멍이 녹음된 울음소리를 이용해 교육에 들어가 보기로 하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시 볼까요? 하이리 울음소리를 재생하고 2초 후에 클리커 소리를 누르고 울음소리를 줄입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보상. 이번에 소리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어느 정도 교육에 적응을 마치면 조금씩 소리를 키워가며 연습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이리가 울어도 너는 괜찮고 우리는 괜찮아. 하이리가 울어도 우리는 괜찮고 너도 괜찮아. 바꿔서 해볼게요. 보호자님이 직접 해보세요. Very good. Very good. 여기 한번 앉아서 해볼게요. 클리커 교육을 할 때는 여러 공간을 이동하며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소리를 조금 더 높여볼게요. 이리 와봐. 알았어. 아빠가 찾아올게. 아빠 찾아올게. 이리 와봐. 자, 되게 잘했어요. 지금 만약에 1초 정도 너무 잘하면 나중에는 2초 들려주고, 나중에는 3초 들려주고, 나중에는 4초 들려주고, 나중에는 5초 들려주고. 이번에는요, 이쪽에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리 와봐. 알았어. 아빠가. 잘했어. 점점 하이리가 뭐라고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고 애기가 점점 긴장하는 게 보이죠. 지금 뭐가 없어. 클릭하고 간식. 조금 불안해 보이는 멍이. 하지만 따라 울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이리 울음에 돌아보는 멍이. 아, 지금 이거 흔들리는 건가요? 아, 다행입니다. 빠져나오게 해줄게요. 여기서 저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멍 찾아. 우는 하이리로부터 멍이를 일정 거리 떨어뜨려 놓는 강훈련사. 멍이야, 저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자. 그러나 서럽게 우는 하이리 울음에 또다시 약한 모습을 보이는 멍이. 아, 이거 결국 이거 무너지나요? 설마 또 따라 우나요? 아, 다행히 클리커 소리를 듣고 다시 교육에 집중합니다. 치사하다, 그지? 이제는 하이리가 아무리 울어도 쳐다도 보지 않고 교육에 집중하는데요. 에이, 저 이제 안 울어요. 멍이, very good.
아 이쁘네. 아 이쁘네. 아이 잘했어. 옳지. 아이 잘했어. 너무 신기한데. 앉아. 와. 달라진 멍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엄마와 하엘이. 교육은 이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있어요. 영어 공부하고 다이어트하고 강아지 교육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꾸준히 하면 돼요. 두 번째 솔루션. 아이와 함께하는 노즈워크. 우리 놀이 하나 할까? 종이접기 하자. 자, 봐봐. 종이에다가 간식 이렇게 넣어서 싸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강아지한테 줘볼까? 그러면은 이거 그 안에 숨어 있는 거 찾는다? 하이도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 이거 이렇게 잡아봐. 선물. 아, 강아지한테 던지면 아프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천천히 던져줘봐. 이렇게. 아이고 잘했네. 한 번 더 할까? 여기다가 이렇게 숨겨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봐. 이야 잘했다. 조금 있다가 그 친구가 이거 찾아서 먹을 거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강아지가 저렇게 먹고 있는데 아이가 가서 저거를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저 친구가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다 한 거는 빨리빨리 엄마가 치워주시고요. 아이한테는 숨기는 역할,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게 해주세요. 그 역할놀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하는 노즈워크는 아이에게도 반려견에게도 정서적으로 매우 좋은 놀이. 우리 멍이도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신나 보이죠? 잘 먹나 봐줘. 엄마 옆에서 우리 같이 볼까? 엄마 옆에서 보자. 잘 찾았나? 잘 먹나? 가서 보면은 보호자가 저한테 신청을 한 게 아니라 강아지가 저한테 신청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훈련사님 저것 보세요. 보호자님이 저래요. 저렇게 나한테 밥 줘요. 저렇게 나한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만 강아지한테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관점이 아니라 정말 사람 대 강아지로 내가 조금 그들의 관점에서 좀 그들의 시선에서 좀 강아지를 좀 바라봐 줬으면은 조그마한 문제들은 쉽게 수면 위로 올라올 거고요. 너무 지나치지 않게 너무 골마 터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 후 다시 찾은 멍이네. 제작진을 두 팔 벌려 반기는 건 훨씬 더 밝고 건강해진 모습의 우리 멍이.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일단 배운 거 클리커도 매일 하고 산책, 노즈워크, 뭐 놀아주는 거 옳지. 다 했어요. 확실히 성격도 변하고 다 이제 가족이 조금 화목해진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하엘이가 울면 아빠가 엄마를 도와 하엘이를 전담 마크. 엄마는 약속대로 차분히 클리커 교육을 진행합니다. 일주일 만에 180도 확 달라진 가족들의 모습. 이제는 하엘이가 아무리 울어도 교육에만 집중. 우리 멍이가 달라졌어요. 하이도 올 때 멍이가 안 우니까 어때? 난 세상을 다 가진 기분? 뭐냐? 울음이 끊이질 않던 집에서 이제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으로. 하엘아, 멍이야, 앞으로도 울음 뚝 스마일.